사랑합니다. 과학 강사 양원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완자 대단원 두 번째 단원 시스템과 상호작용이네요. 자, 그 중에서 역학적 시스템 끝났고요. 오늘은 지구 시스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와 물질 순환. 그러니까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지구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138쪽이네요. 볼까요? 자, 138쪽. 네.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와 물질 순환이네요. 지구 시스템 볼까요? 여기 시스템이 체계를 의미합니다. 체계.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는 지구 시스템을 지구계라고 배웠고요. 태양계는 태양, 행성, 위성, 소행성, 해성 등 여러 천체들의 중력으로 유지되는 역학적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태양계에 미치는 중력의 영향,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구 시스템, 지구계입니다. 지구계에는 기권, 직권, 수권, 생물권, 그 바깥을 외권이라 그래요. 지구 시스템은 지구계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권부터 볼까요? 기권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1000km 정도의 공기층, 대기권을 기권이라고 합니다. 약 99%가 30km 이내, 그러니까 1000km까지 있는데 지구가 이만하면 지구 반지름이 6400km 정도거든요. 한 1000km 정도가 기권인데요. 그 중에 30km에 99%가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질소하고 산소가 99%입니다. 질소 78%, 산소 21%요. 이 기권을 나누거든요.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입니다. 혹은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를 기준으로 기권을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으로 나누지요. 여기는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중학교 때 했던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어디 보자. 보통 지구랑 비슷한 행성이 있어요. A지구라고 해볼까요? 그리고 B지구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크게 그리죠. 크게 그리죠. 자, A지구랑 B지구예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요 A지구랑 B지구가 무슨 차이냐면 A지구는 대기가 없고요. 대기가 없고요. B지구는 이렇게 대기가 있습니다. 1000km 정도 되는. 자, 그럼 이제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로 나눠 볼게요. 그래프를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해보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져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위로 갈수록 이제 높이가 높다 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어떻게 되냐면 온도가 낮아지네요. 왜 그러냐면 그 지열이, 지구 복사 에너지가 위로 갈수록 적게 도달해요. 그래서 높은 히말라야 산맥 같은데 이렇게 위로 에베레스트 이렇게 높은 산 올라가면 막 헷갈리네요. 위로 올라갈수록 추워집니다. 지열이 적게 도달해서 그래요. 근데 이제 또 위로 올라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쭉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아져요. 이게 온도라는 건 뭐냐면 입자, 알갱이요, 원자나 분자 같은 거, 그런 알갱이의 운동 정도거든요.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가 희박해져요. 공기가 희박해지니까 걸구적거리는 게 없어갖고 위로 올라갈수록 활발하게 진동을 합니다. 공기 입자들이. 그러니까 열에너지 자체는 적어요. 열에너지는 공기 자체가 되게 희박하니까 갖고 있는 열에너지는 적은데 움직이기엔 빨리 움직입니다. 걸리적거리는 게 없어가서. 그래서 보통은 대기가 있다 치죠. 대기가 있다 칠게요. 네, 지금 기권이니까 대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지구 대기고 지구에 성층권이 있어요. 제가 긴장을 했어요. 죄송해요. 긴장을 해서. 대기가 있어야 구분을 하죠. 대기가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적게 도달해서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아지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공기가 희박해져서 활발하게 운동하는 두 개 구간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지구도 그래요. 지구도 위로 올라갈수록 대기권이 여기까지 있다 칠게요. 오늘 좀 실수를 많이 하네요. 이렇게 두 개 구간이 돼요. 근데
요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지구도 이제 두 개 구간이어야 돼요. 지열이 적게 도달하고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가 희박하니까 활발하게 운동하고 온도는 높아집니다. 근데 여기 한 20에서 30km에 성층권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성층권에 오존층이 있고 그 오존층에서는 자외선을 흡수해요. 위에서 햇빛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자외선을 위쪽에서 많이 흡수합니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자외선을 많이 흡수해요.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아집니다. 근데 위로 올라갈수록 이렇게 또 온도가 높아지면 여기 성층권에서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여기 지금 어떻게 됐냐면 온도 차이가 크잖아요. 그죠? 그럼 성층권에서 열을 전달을 해줘요. 근데 위로 올라갈수록 열을 성층권에서 덜 전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결국에는 이렇게 4개 구간이 되는데요. 자, 다시요. 지표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집니다. 왜냐면 지구 복사 에너지가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적게 전달이 되니까. 그리고 여기 성층권이에요. 성층권에서는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위로 올라갈수록 자외선을 많이 흡수하니까 에너지를 많이 흡수해요. 그리고 여기 중간권은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집니다. 성층권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열을 좀 성층권에서 전달하는 열이 덜 도달하거든요. 그리고 또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아집니다. 그 열권인데요. 공기가 희박해져서 걸리적거리는 게 없어가지고 운동이 활발합니다. 밑에서부터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이렇게 4개 구간으로 나뉘어집니다. 오랜만에 하니까 힘드네요. 자, 여기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죠. 그래서 숫자를 좀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10, 50, 80. 10권은 1000km까지인데 그 경계면들을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10, 50, 80 밑에서부터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이고요. 여기 지표면이잖아요. 여기가 이제 대륙권의 끝이네요. 여기를 대륙권 계면이라고 그래요. 밑에 거 이름을 씁니다. 성층권의 끝 경계면이 성층권 계면, 중간권의 끝 경계면이 중간권 계면. 열권 계면은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너무 희박해가지고 어디가 경계면인지 정확히 모르거든요. 자, 그리고 그러니까 그 불연속인 경계면이 3개가 있습니다. 대륙권 계면, 성층권 계면, 중간권 계면. 그리고 대륙권 계면하고 중간권 계면은 밑에가 온도가 높으니까 위로 올라갑니다. 공기가 대류 현상이 나타나요. 위가 차가우니까 윗공기가 아래로 내려오고요. 대류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처럼 대륙권과 중간권처럼 대류 현상이 나타나는 층을 불안정한 층이라 그래요. 이 성층권은 위에가 뜨거우니까 윗공기가 위로, 아래가 차가우니까 아래로. 열권도 마찬가지예요. 열권이나 성층권처럼 대류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층을 안정한 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륙권에서는 수증기가 공기와 함께 대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상현상이 나타나요. 구름은 한 13km, 11km 거기까지가 이제 최대치예요. 그 밑으로만 이제 비나 눈 기상현상이 나타나고요. 중간권은 기상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류현상은 일어나지만 수증기가 없기 때문이죠. 기상현상이 나타나려면 2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대류현상이 나타난다, 수증기가 있어야 한다. 수증기가 없어서 중간권은 기상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층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장거리 비행기의 이동 경로로 쓰이기도 해요. 여기 구름 밑으로 눈, 비가 내리니까 구름 위로 가면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위험한 건 이륙할 때보다 더 위험한 건 착륙할 때예요. 미끄러질 수도 있으니까. 날아가는 도중에는 크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층권 같은 경우 한 10에서 50km인데 한 20에서 30km쯤에 O3 오존층이 있거든요. 여기서 자외선을 흡수를 해줍니다. 이 오존층이 없었으면 육상에는, 땅에는 생명체가 살 수가 없었어요. 이 오존층이 생기면서 생명체가 바다에서 육지로 올라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간권은 아무래도 이제 유성 같은 게 많이 관측이 돼요. 열권이 훨씬 더 크긴 한데 공기가 너무 희박해가지고 유성이 잘 관측은 안 되고요. 그냥 돌덩이가 떨어지다가 어느 정도 공기가 빽빽하게 있을 때 이게 돌덩어리가 엄청나게 빨리 떨어지면서 공기가 압축되면서 뜨거워지면서 열이 나면서 불타면서 불덩이가 떨어지게 되죠. 이걸 별똥별 혹은 흐르는 별, 유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권은 이제 극지방에서 오로라 같은 거 관측되고요. 전리층이라는 것도 있대요.
전파를 흡수했다가 다시 반사를 해줘가지고 장거리 무선 통신이 가능합니다. 전리층은 없네요. 그리고 이제 있어요. 열권에 있는데 여기 설명이 없어요. 전리층이나 오로라가 있고, 열권은 인공위성의 이동 경로이기도 합니다. 이 동네에서 인공위성 돌아다니고요. 네, 그러면 거의 다 이야기를 했네요. 예, 기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고요. 네, 기권했습니다. 기권의 역할을 볼까요? 기권이 온실 효과 일으켜서 좀 따숩게 해주고요. 적당하면 좋습니다. 온실 효과. 오존층이 자외선도 차단해주고요. 유성체도 직접 충돌하는 걸 좀 막아주고요. 호흡과 광합성이 필요한 산소, 이산화탄소 제공도 해줍니다. 자, 이제 직권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죠. 기권했고, 직권은 이제 구분 기준 해볼까요? 아까 기권의 구분 기준은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직권의 구분 기준은 깊이에 따른 지진파의 속도 변화입니다. 이것도 그냥 중학교 때 했던 건데 다시 한번 좀 반복을 해볼게요. 지진이 발생을 하면 이제 지진파가 오게 되죠. 지진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P파하고 S파요. P파하고 S파. 요 세로축을 지진파의 속도라고 해볼게요. P파는 프라이머리 웨이브 제1의 파동 1초에 한 8km 정도를 가요. 고체, 액체, 기체를 모두 통과하는 종파입니다. S파는 세컨더리 웨이브 두 번째로 도착해요. 고체만 통과합니다. 1초에 4km 정도를 가요. 여기를 지구 중심이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한 6,400km 정도. 여기를 뭐라고 할까? 여기를 이렇게 나눠보죠. 대충 나눠볼게요. 여기가 한 5,100km 정도, 여기가 한 2,900km 정도, 그리고 여기는 한 30km, 35km 정도, 네, 라고 해보죠. 와, 몇천 킬로미터에서 몇십 킬로미터는 참, 예, 얼마 안 되죠. 자, 어떤 지진파는 이렇게 갑니다. 어떤 지진파는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고요. 어떤 지진파는 이렇게 갑니다. 예. 여기서 누가 P파냐면 파란색이 P파예요. 빨리 진행하는 게. 빨간색이 S파입니다. 자, 깊이에 따른 지진파의 속도로 나누었는데요. 그럼 이제 이 지진파는 매질이 달라지면, 통과하는 물질이 달라지면 지진파의 속도가 달라져요. 반사하거나 굴절하기도 합니다. 이게 속도가 달라졌으니까 뭔가 물질이 다르겠구나 해서 여기를 이제 멘틀, 여기를 핵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외핵, 내핵으로 나누었고요. 제일 바깥쪽의 껍데기를 이제 지각이라고 합니다. 성분들이 달라요. 지진파의 속도가 다르고요. 다른 데는 다 고체거든요. 근데 P파는 통과하는데 S파가 통과하지 못하는 걸 봐서 외핵은 액체, 외핵만 액체입니다. 내핵은요, 내핵 같은 경우에는 이 지진파의 속도 봐서 고체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지진파의 속도 분포로 지각, 멘틀, 외핵, 내핵으로 나누었고요. 잘 이야기하지는 않는데 여기 지각하고 멘틀의 경계면을 모호면 혹은 모호로 비치치 불연속면이라고 합니다. 요것만 알면 되시고요. 불연속면이 또 있죠. 구텐베르크면, 레만면이라고 하는데 뭐 굳이 몰라도 괜찮습니다. 모호면 알아두세요. 이 지각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바다 밑의 지각을 해양 지각, 그리고 땅을 구성하는 지각을 대륙 지각. 해양 지각은 평균 5km 정도고요. 대륙 지각은 평균 35km 정도 됩니다. 이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 있죠? 여기가 모호로 비치치 불연속면, 그러니까 모호면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가 멘틀이 되겠고요. 밀도가 작을수록 떠요. 멘틀이 밀도가 제일 크고요. 멘틀하고 해양지각, 대륙지각 중에서는 그 다음이 해양지각, 제일 밀도가 작은 게 대륙지각이 되겠습니다. 성분이 달라요. 대륙지각은 화강암질, 해양지각은 혐오암질, 멘틀은 감남암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개만 좀 비교해 볼까요? 해양지각, 대륙지각 중 해양지각이 밀도가 큽니다. 대륙지각보다. 그리고 멘틀 같은 경우 마침 보이네요. 지구 전체 부피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직권이요.
생물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 공급해주고요. 서식처 제공해주고요. 지형 및 대륙과 해양의 분포는 해수의 흐름, 대기 순환에 영향을 줍니다. 화산 활동으로 기후변화 일으키기도 하고요. 지표의 풍화 침식 작용, 그리고 해저의 화산 활동으로 수권에 공급된 물질은 염류에 근원이 됩니다. 처음에 바다가 싱거웠는데요. 그 지표에서 녹아 들어간 물질들이 염류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와, 정말 빨리 진행이 되죠. 중학교 때 했던 것들이라서. 다시 구분 기준 볼까요? 기권은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 직권은 깊이에 따른 지진파의 속도 변화, 그리고 수권을 구분하는 기준은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가 되겠습니다. 뭐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도 괜찮아요.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원래는 이게 태양복사 에너지 이렇게 받잖아요. 태양복사 에너지 받으면 이렇게 깊이까지 잘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태양복사 에너지가 너무 깊이까지 못 들어가니까 태양복사 에너지 도달량이 깊이 들어갈수록 줄어드니까 온도가 이렇게 낮아져요. 낮아지다가 그 밀도가 제일 큰 물이 섭씨 4도입니다. 물은 섭씨 4도에서 제일 꽉 뭉쳐져 있어요. 가장 깊은 곳의 물은 섭씨 4도예요. 이렇게 되는데 바람이 불면 이게 좀 물이 섞여요. 물이 섞여서 온도가 일정한 층이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여기를 혼합층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로 나누게 되면 혼합층, 수온 약층, 심해층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게 위도에 따라서 조금씩 구성이 다르거든요. 여기 있네요. 저위도가 뜨거워요. 저위도가 설마 위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볼게요. 위도. 자, 지구 여기가 자전축입니다. 여기가 북극이고 여기가 사우스 남극이고요. 이게 자전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잘랐을 때 원들이 생기거든요. 그 단면이 제일 큰 데가 있어요. 여기를 적도면이라 그래요. 적도면에 대해서 이루는 각도를 위도라고 합니다. 여기는 위도 0도고요. 여기는 북위 30도, 여기는 북위 60도, 북극은 북위 90도가 되겠네요. 여기가 다 북위 30도, 북위 60도, 여기 남위 30도, 남위 60도. 여기가 저위도고요. 중간쯤이 중위도고요. 숫자 큰 데가 고위도입니다. 저위도가 뜨거워요. 저위도가 왜 뜨겁냐면 태양의 고도가 크니까 뜨겁습니다. 고도, 천체에서 오는 빛과 지표면이 이루는 각도를 고도라고 합니다. 고도 최대가 90도, 최소가 0도이고요. 고도가 크면 좁은 면적에 빛이 모이니까 뜨거워요. 그리고 태양의 고도가 고위도는 작거든요. 그럼 빛이 퍼져요. 같은 양의 빛이 퍼지니까 좀 춥습니다. 저위도가 뜨거워요. 저위도가 뜨거운데 여기 저위도가 이렇네요. 제일 표면 온도가 높죠. 여기가 저위도, 좀 중간쯤인 데가 중위도, 제일 추운데 여기 극지방 고위도가 되겠습니다. 저위도에서 이렇게 수온 약층의 온도 변화가 크네요. 섭씨 4도까지 많이 내려가야 하지요. 중위도의 가장 큰 특징은 혼합층입니다. 중위도가 바람이 세게 불거든요. 그래서 혼합층도 두껍게 나타나요. 그리고 여기 고위도는 그냥 싹 다 심해층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이렇게 해서 어디가 저위도냐, 어디가 중위도냐, 어디가 고위도냐 찾을 수 있으면 됩니다. 수권의 역할입니다. 태양에너지 저장에서 지구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물이 비열이 크거든요. 비열은 1kg을 1도 올릴 때 필요한 열량인데 비열이 크면 1kg을 1도 올릴 때 필요한 열량이 크면 막 열을 줘도 온도가 잘 올라가지 않고요. 막 냉각을 해도 온도가 잘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액체에서 고체가 되면 밀도가 작아집니다. 얼음이 떠요. 물 위에 뜨고요. 그리고 다른 물질을 좋은 용매예요. 기화열이 크다. 액체에서 기체가 될 때 흡수하는 열이 큽니다. 네. 물이 없으면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요. 물이 있어야 생명체가 살 수 있고요. 여기는 좀 가볍게 나갔네요. 이게 좀 물이죠. 너무 자세히 하면. 지금까지 기권, 직권, 수권 했습니다. 구분 기준은 꼭 기억을 해주세요. 기권은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 직권은 깊이에 따른 지진파의 속도 변화, 수권은 깊이에 따른 온도 변화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생물권과 외권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네들이 지구계를, 지구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고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기권이 직권에, 기권이 생물권에, 생물권이 수권에, 뭐 수권이 직권에, 수권이 생물권에, 수권이 기권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이걸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이라고 하고요. 네, 여러 가지 예가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예가 있고요. 이거 좀 볼까요? 그러니까 기권이 기권에 영향을 주는 게 전선 형성, 날씨 변화, 기단의 상호작용, 대기대순환. 기권이 직권에 영향을 주는 게 이제 바람 불어가지고 땅이 깎이는 거죠. 아니면 온도 변화로 돌이 부서지든지 풍화 침식, 버섯바위. 버섯바위는 뭐냐면 이렇게 바위가 있었는데 사막에서 바람이 불어요. 그럼 모래바람이거든요. 이 모래가 밑에 많아요. 그럼 밑에가 좀 많이 깎여요. 그럼 꼭 버섯처럼 모양이 돼요. 이걸 버섯바위. 기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입니다. 기권이 수권의 표층해류, 일정한 방향으로 계속 바람이 불면 표층해류도 그 바람의 방향으로 형성이 됩니다. 엘니뇨 우리 아직 안 배웠죠? 엘니뇨는 이상기후예요. 무역풍이 갑자기 약해지면 생기는 이상기후. 요 반대되는 게 무역풍이 너무 세지면 생기는 이상기후가 라니냐라는 것도 있습니다. 기권이 수권에 하늘에서 물로 이산화탄소가 녹습니다. 와, 맞네요. 기권이 생물권에 호흡, 광합성이 필요한 산소, 이산화탄소 공급해주고요. 기권이 생물권에 영향을 주는 게 종자 포자를 운반을 해줍니다. 자, 직권이 기권에 영향을 주는 거 보죠. 화산 활동하면 대기 조성 변화고요. 황사 발생도 직권이 기권에 영향을 줍니다. 직권이 직권에 판과 판의 상호작용, 용암동굴 형성. 직권이 수권에 땅에서 물로 염류가 녹아 들어갔습니다. 지진, 해일, 쓰나미라고도 하죠. 지진이 발생하면 해일이 발생합니다. 쓰나미, 지진, 해일. 직권이 생물권에 서식처 제공해주고 영양분도 공급해주죠. 수권이 기권에 증발하는 거예요. 태풍 발생. 이 태풍의 에너지원이 뭐냐면 응결열이에요. 그러니까 잡열이라고도 하는데 기체가 액체가 될 때 액화열을 방출하잖아요. 액화열. 수증기가 물이 될 때 방출하는 열. 요 액화열. 응결할 때 방출하는 열. 그게 태풍의 에너지원입니다. 그리고 수권이 직권에 풍화 침식 작용 일으키고요. 그 석회동굴. 지하수가 석회암지대 녹여서 동굴 만들고요. 바다가 침식시킨 동굴, 바다가 깎아놓은 절벽, V자국, U자국도 수권이 직권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V자국은 유수, 흐르는 물, 강물 같은 게 흐르면서 땅을 V자로 패어놓은 계곡이고요. U자국은 역시 수권이죠. 빙하가 우두두둑 긁고 가서 바닥이 판판한 U자국을 형성합니다. 수권이 수권에 바닷물이 섞인다라든지 심층순환이 발생한다라든지 수권이 생물권에 생명체한테 물을 공급해주고요. 수중생물에 서식처 제공해주고요. 자, 생물권이 기권에 광합성 호흡하면 대기조성 변화입니다. 생물권이 직권에 생물도 이제 풍화침식 작용을 시켜줘요. 토양도 만들어주고요. 화석연료도 만들어주네요. 석유, 석탄 이런 건 직권에 포함됩니다. 생물체에 의한 용해도 생물권이 수권에 영향을 주고요. 부패물질도 이동을 시켜주고요. 생물권이 생물권에 먹이사슬이죠. 예, 먹이사슬. 먹이 그물도 괜찮고요. 이게 다 한 것 같네요. 네. 뭐 잘 생각해서 뭐 풀어보세요. 네. 오늘은 짧네요 하려고 그랬는데 짧지 않군요. 네, 뒤에 더 있었어요. 자, 부지런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확인 문제. 지구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루어진 하나의 시스템, 지구계. 지구 시스템. 자, 지구 시스템 구성 요소입니다. 기권, 직권, 수권. 이건 뭘까요? 생물권이고요. 그 바깥이 외권입니다. 기권은요,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를 기준으로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이고요. 직권은 깊이에 따른 진입파 속도를 기준으로 지각, 멘틀, 외핵, 내핵입니다.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 기준으로 혼합층, 수온 약층, 심해층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1번 문제 볼까요? 태양계하고요, 지구 시스템에서 이것의 영향으로 태양계 성운이 꽉꽉 만류인력 때문에 뭉쳐가지고 태양이 됐죠. 근데 요새 만류인력이란 말 잘 안 쓰니까 중력, 만류인력 때문에 괜찮습니다. 만류인력도 중력 때문에 태양계 성운에서 태양이 탄생을 합니다. 그리고 지구 시스템 기권은
오존층이 있고요. 직권에 토양이 있고요. 수권에 빙하도 수권입니다. 얼음 상태의 수권이에요. 생물권에 미생물 있고요. 외권에 태양. 네, 좋습니다. 3번. 와, ABCD 이름을 쓰래요. 밑에서부터 대륙권, 아이고야, 성층권, 중간권, 열권. 외워야 되는 건 외워야 합니다. 그리고 기준이 뭐냐?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권의 층상 구조 OX 퀴즈입니다. 지각은 대부분 규산형 물질로, 이거 우리 초반에 배웠죠? 규소하고 산소, 규산형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SiO4 규산염 삼연체가 기본 단위체라고 했었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멘틀은 고체 상태이나 유동성이 있습니다. 고체 상태이지만 유동성이 있고요. 외핵은 액체, 내핵은 고체 상태입니다. 외핵을 S판은 통과하지 못하고 P판은 통과를 하거든요. 지구 중심으로 갈수록 밀도는 커집니다. 그래서 4번의 답은 OX55였고요. 5번입니다. 자, 여기가 혼합층이고요. 수온 약층이고요. 심해층이고요. 매우 안정한 층이 위에가 뜨거워서 위로, 아래가 차가워서 아래로 서로 섞이지 않는 수온 약층 되겠고요. 바람에 따라 두께가 변하는 층이 혼합층 A입니다. 계절에 따라서 수온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섭씨 4도, 심해층이 그러합니다.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 OX 퀴즈입니다. 수권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의 수권 중에서 제일 많은 양을 차지하는 건 해수죠. 그 다음에 담수 아니면 육지해물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육지해물 중에서 제일 많은 게 빙하, 그 다음에 지하수, 그 다음에 강과 호수,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2번입니다. 생물권이 분포하는 공간은 지표면, 지하 얕은 곳으로, 물에도 살죠. 하늘에도 살아요. 이건 아니네요. 자, 지구 자기장은 태양 복사의 유해 자외선을 차단하여 지구 자기장은 우주선, 해로운 우주선, 외계 입자 이런 것들을 차단하고요. 자외선 차단은 기권에 있는 성층권의 기권 중 성층권의 오존층이 자외선을 차단합니다. 6번의 답은 OXX. 그리고 7번입니다. 자, 어디 사이에 상호작용이냐 쓰래요. 호흡과 감압성, 기권과 생물권의 상호작용이고요. 지진 해일은 직권과 수권, 화산가스는 직권과 기권, 태풍은 기권과 수권의 상호작용, 석회동물은 수권과 직권, 오로라는 외부에서 뭐가 와야 돼요. 외부에서 해로운 입자가 와가지고 지구 자기장에 잡혀갖고 지네들끼리 부딪히면서 빛이 나는 겁니다. 극지방에서 외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과 에너지 흐름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에너지는 그냥 태양 에너지입니다. 거의 대부분. 에너지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인데 거의 모든 것들은 다 거의 대부분 99%, 99.8% 거의 대부분이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99.985%, 99.985%가 태양 에너지가 근원입니다. 그 다음이 아주 적은 양이 지구 내부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는 이제 방사성 원소의 붕괴율인데, 방사성 원소가 붕괴를 하다 보면 열이 발생해요. 그 열 때문에 멘틀이 대류를 하고요. 그러다 보면 화산 활동, 지진 이런 게 일어나게 되지요. 왜? 운동을 일으켜 지구 자기장도 형성하고요. 대단히 적은 양이 조력 에너지. 달과 태양이 지구에 작용하는 인력에 의해서 밀물과 썰물이 형성이 됩니다. 거의 대부분은 태양 에너지다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99.985%, 지구 내부 에너지가 0.013%, 조력 에너지가 0.002%. 여기 나왔군요. 자, 저위도고요, 중위도고요, 고위도고요. 저위도는 태양의 고도가 크고요, 각도입니다. 중위도는 태양의 고도가 작고요, 고위도는 태양의 고도가 더 작고요. 태양의 고도가 작을수록 온도가 낮아집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량, 복사량, 방출량이 나오네요. 그래프도 안 나왔네요. 잠깐, 제가 그리죠. 제가 그릴게요. 자, 여기 좀
나와 있는 거를 그래프로 좀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이 가로축이 위도고요. 여기가 이제 에너지량입니다. 여기가 적도고 여기는 이제 고위도라고 해보도록 할게요. 고위도. 그러면 이게 뭐냐면요. 이게 뭐냐면 이게 태양 복사 에너지요. 저위도에서 많이 흡수하고요. 고위도에서 조금 흡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위도로 갈수록 태양의 고도가 작아지니까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좀 그림이 이상하긴 하네요. 이게 지구 복사 에너지. 이게 지구 복사 에너지. 그러면 저위도는 어떻게 되냐면 이것도 좀 해볼까요? 지구가 있는데 지구에 도달한 에너지를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해볼게요. 지구도 방출을 해요. 이거를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해보죠. 태양 복사 에너지가 요만큼, 두 개만큼, 지구 복사 에너지가 하나만큼이면 점점 지구의 온도는 올라가야 됩니다. 흡수하는 게 더 많으니까요. 지구 복사 에너지가 3개만큼이면 지구의 온도는 점점 낮아져야 해요. 방출하는 에너지가 많아지니까요. 태양 복사 에너지 3개 받고 지구 복사 에너지 3개 나가면 온도가 유지됩니다.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복사 평형이라 그래요. 지구도 그래요. 복사 평형 상태라서 지구의 온도는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근데 저위도를 보면은요, 흡수하는 에너지가 이만큼이고 방출하는 에너지가 이만큼이면 이만큼 어떻게 되냐면 지금 에너지 과잉 상태예요. 그리고 그럼 온도가 계속 올라가야 돼요. 적도는. 고위도는 흡수하는 게 이만큼이고 방출하는 게 더 많아요. 에너지 결핍, 에너지 부족 상태입니다. 그러면 온도가 계속 내려가야 돼요. 그런데 그러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저위도에 과잉된 에너지가 고위도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저위도는 높은 온도를 유지하고 더 이상 온도가 올라가지는 않고요. 계속해서 고위도는 낮은 온도를 유지하는 거지 더 이상 온도가 계속해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대기랑 해수의 순환에 의해서 저위도에 과잉된 에너지가 고위도로 가니까 이렇게 크게 문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태풍 같은 게 뭐 에너지 흐름의 한 예 중에 하나이고요. 지구 시스템 물질 순환입니다. 물이 순환을 해요. 태양 에너지가 물을 순환시키는 주요 에너지원이죠. 태양 에너지 때문에 증발했다가 연결돼서 비나 눈으로 내렸다가 그러합니다. 그리고 근데 그게 평형을 유지하네요. 그러니까 물이 지구 밖으로 막 사라지든가 지구 밖에서 들어오든가 하지는 않습니다. 계속 유지가 돼요. 이 단위는 곱하기 1000의 세제곱킬로미터 per year 1년 동안에 곱하기 1000의 세제곱킬로미터입니다. 숫자로 나타냈는데요. 어디를 기준으로 하든 양이 유지가 되면 돼요. 바다 기준으로 좀 해볼까요? 바다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320이 빠졌잖아요. 그럼 320이 들어와야 돼요. 284랑 36 합치면 320이 들어옵니다. 땅 가지고 해볼까요? 땅에서 빠져나가는 게 36, 60, 총 96이 빠집니다. 그러면 들어오는 것도 96이어야 돼요. 이게 물의 평형입니다. 하늘도 좀 볼까요? 하늘 같은 경우에 들어오는 게 320, 60, 총 380이 들어와요. 그럼 380이 빠지면 돼요. 강수로 284, 96. 그러니까 이걸 물의 평형이라 그래요. 각 번에서 물의 얻은 양과 잃은 양은 같습니다. 탄소 순환입니다. 탄소가 돌고 돌아요. 아이고야, 좀 많네요. 탄소가 돌고 돌아요. 탄소가 이렇게 기권에, 직권에, 수권에, 생물권에 다 있습니다. 기권에 메테인으로,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있고요. 그리고 직권에는 탄산칼슘의 형태로, 화석연료의 형태로, 수권에는 이온이요. 탄산이온이나 탄산수소이온, 생물권에는 유기물의 형태로, 포도당 같은 경우 이렇게 되죠. 계속 돌고 돌아요. 근데 이제 그렇다 할지라도 제일 많은 곳이 어디냐면 직권입니다. 직권의 탄소가 가장 많아요. 여기서 뭐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수권으로 갈 수도 있고요.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광합성하면서 생물권으로 갈 수도 있고요. 생물권에 있던 탄소가 화석연료가 돼서 지권으로 갈 수도 있고요. 이거 태워서 다시 기권으로 갈 수도 있고요. 뭐 등등. 바다에 녹은 수권에 들어갔던 탄소가 탄산칼슘 돼가지고 다시 지권으로 갈 수도 있고요. 예, 돌고 돕니다. 에너지는 흐르고 물질은 순환합니다. 물도 순환하고 탄소도 순환하지요. 질소도 순환합니다. 예, 공기 중에 78%가 질소라고 하였죠. 이게 번개가 치든지 아니면 뿌리옥 박테리아, 콩과 식물의 뿌리에 있는 박테리아, 세균 같은 것들이 질소 고정을 해줘요. 질소 고정은 뭐냐면 질소가 물에 녹아있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NO3-나 NH4+, 질산이온이나 암모늄 이온으로 바꿔주는 걸 질소 고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거를 식물들이 뿌리를 통해서 흡수하고요. 그 식물을 동물이 먹고요. 뭐 동물의 사체나 배설물은 분해자가 분해를 해주고요. 또 탈질산화 세균이라고 있어요. 얘네들이 또 질소 보내주기도 합니다. 공기 중으로. 그리고 지구 시스템의 균형과 인류의 미래요. 뭐 균형 잘 맞춰야 된다겠죠. 지진이나 화산 폭발 같은 급격한 변화는 지구 시스템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환경오염 발생해서 균형이 깨지고 있죠. 그래서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활동으로 발생한 환경 문제는 인간의 합리적인 활동으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교과서적 꿈과 희망을 주고 있군요. 예, 뭐 희망을 줘야죠. 예, 그렇겠죠. 예, 그렇겠죠. 그러길 빕니다.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입니다. 태양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 그 중에 태양 에너지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요.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 흐름, 지구는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이 나타나는데 대기와 해수의 순환을 통해 저위도의 과잉된 에너지가 고위도로 이동해서 전체적으로 에너지, 복사 에너지 평형을 이루게 됩니다. 물의 순환, 물을 순환시키는 근원 에너지는 태양 에너지이고요. 탄소는 이산화탄소, 석회암, 수권에는 탄산이온이나 탄산수소이온의 형태로 존재를 하고요. 기권의 탄소량이 증가해도 지구 시스템에서 전체 탄소량은 일정합니다. 유지돼요. 예, 물질은 순환합니다. 지구 밖에서 들어오거나 지구 밖으로 나가거나 그렇지 않아요. 물질은. 자, 멘틀 대류에 의해서 대륙을 이동시키고 지진과 화산 활동을 일으키는 에너지원을 지구 내부 에너지라고 합니다. 2번입니다.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과 에너지 흐름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구는 구형이므로 고위도로 갈수록 단위 면적당 받는 1제곱미터당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고위도가 추워요. 또 고위도가 추워요. 적어지고요. 대기 해수의 순환을 통해서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가 고위도로 이동을 합니다. 2번에 X5. 3번입니다. 연간 이동량인데요. 물의 순환을 일으키는 에너지원은 태양 에너지입니다. A는 얼마인가? 바다로 한번 가볼까요? 320이 빠졌거든요. 그럼 320이 들어오면 돼요. 284에다가 A를 합치면 320이 돼야 돼요. 그럼 얼마야? 36 아니면 36단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4번. 자, 각권에서 탄소의 존재 형태입니다. 기권의 이산화탄소, 직권의 탄산칼슘, 석회암, 수권의 탄산이온, 생물권의 유기물. 5번입니다. 탄소가 증가하는 요인이요. 화석연료 태우면 호흡을 하면 광합성을 하면 줄어요. 화산 활동을 해도 이산화탄소 농도는 늘어납니다. 5번에 기역, 디귿, 리을이었고요. 6번. 지구 시스템의 균형과 인류 미래에 옳은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X. 최근에는 인간 활동으로 환경 오염이 발생해서 지구 시스템 균형이 깨지고 있고요. 인간 활동으로 발생한 환경 문제는 회복될 수 있죠. 꿈과 희망을 가집시다. 네, 가지죠. 네, OX 회복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문제가 아직 많이 남았군요. 네. 내신 만점 문제 보겠습니다. 1번. 자, 태양계랑 지구 시스템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입니다. 직권은 지각과 내부의 영역을 포함합니다. 네,
옳지 않은 거. 수권은 중력이 아니요. 수권은 중력이 아니라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로 여러 개 층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옳지 않은 거 2번. 2번입니다. 밑에서부터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이고요. 그리고 옳지 않은 거. 대륙권은 대류현상, 기상현상이 나타납니다. 수증기가 있거든요. B, 성층권은 오존층이 존재해서 자외선을 흡수하고요. B는 안정한 층이에요. 대류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C, 중간권은 위에가 차가우니까 밑으로, 아래가 뜨거우니까 위로 대류현상이 나타납니다. B는 C보다 안정합니다. C는 불안정한 층, B는 안정한 층이고요. 이번에 3번. 그리고 3번입니다. 직권입니다. 여기는 아마도 내핵, 외핵, 멘틀이네요. 여기가 지각이고요. 여기가 대륙지각, 여기가 해양지각입니다. 해양지각. 아마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여기를 가리키고 있으면 모호면이고요. 해양지각, 대륙지각인 것 같아요. 느낌적인 느낌으로. 자, 3번입니다. 옳은 거 찾으래요. 내핵 고체고요. 외핵 액체이고요. A, B. 내핵, 외핵, 합한 부피는 C. 멘틀만 가지고 한 80% 정도니까 그렇진 않고요. 대륙지각이 해양지각보다 밀도가 작습니다. 더 위에 떠 있죠. 해양지각 제일 위보다 대륙지각 위가 더 커요. 높아요. 밀도가 작은 게 뜹니다. 이거는 1번. 3번에 1번. 4번. 수권의 분포 옳지 않은 거입니다. 해수가 97.2%고요. 육지의 물이 2.8%입니다. 그 중에 육지물 중에서 제일 많은 건 빙하이고요. 두 번째가 지하수. 강과 호수의 물은 대단히 적습니다. 옳지 않은 거 찾아보도록 하죠. 수권의 대부분은 해수이고요. A는 빙하, B는 지하수이고요. 지구 온난화가 진행될수록 빙하는 높겠죠. B가 지하수는 아니요. 빙하가 주로 극지방 고산지대에 분포하겠죠. 지하수는 지하에 분포를 합니다. 4번에 4번. 5번입니다.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입니다. A는 혼합층이고요. 혼합층에서 바람에 의해 혼합작용이 일어나고요. 수온약층에서는 해수의 연지군도 위에는 뜨거우니까 위로, 밑에는 차가우니까 밑으로 대단히 안정한 층, 위아래 연지군동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온약층은 혼합층하고 심해층 사이에 물질과 에너지 교환을 촉진하지 못합니다. C에는 심해층은 태양 에너지가 거의 도달하지 못하지요. 5번에 5번이었습니다. 그리고 6번입니다. 위도에 따른 해수의 층상 구조, 연직 수온 분포를 나타낸 것입니다. 옳은 거 찾아보죠. 바람은 중위도에서 세게 불어요. 중위도가 혼합층이 두껍죠? 네, 중위도에서 세게 붑니다. 해수의 층상 구조는 고위도 해역보다 중위도 해역에서 그렇죠. 고위도는 심해층밖에 없으니까 고위도는 심해층밖에 없어요. 중위도에서 층상 구조가 뚜렷하게 나타나고요. 디귿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의 물질과 에너지 교환은 저위도 해역에서 가장 활발하다. 혼합층과 심해층은 어디든 잘 안 돼요. 특히 수온 약층이 대단히 안정한 층이라서 잘 안 해주거든요. 그나마 심해층이 좀 확산이라도 일어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최소한 저위도에서 저위도에서 고위도보다 활발하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거의 안 일어나는데 더 안 일어나요. 저위도는 6번에 3번 이고요. 7번. 자,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물어보았습니다. 지구에만 있다? 뭘까요? 지구 시스템 구성 요소는 가장 나중에 맨 처음에 직권 생기고요. 기권도 생기고요. 기권은 원래 있었죠. 직권 생기고 마그마 식어서 그 다음에 수권 생기고 생물권. 제일 나중에 생긴 게 생물권이에요. 생물권 7번에 4번. 그리고 8번. 외권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찾아보죠.
뭐 지구 자기장이 우주선하고 태양풍을 차단합니다. 그래갖고 거기 잡혀갖고 자기장이 잡혀갖고 극지방으로 가서 극지방이 지구 자기장이 제일 세거든요. 오로라 만들어지고요. 외권이 아니라 자외선 차단은 기권의 역할이고요. 지구 시스템의 다른 구성 요소와 물질 및 에너지 교환을 하지 않는다. 에너지 교환은 해요. 그러니까 물질 교환은 거의 안 일어나거든요. 유성 정도 빼면. 근데 에너지 교환은 하죠. 태양 복사 에너지 나오고 지구 복사 에너지 나가고. 그러면은 1번, 9번입니다. 자,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입니다. A, B, C, D, E에 해당하는 거 찾아보시면 되겠는데요. A, 기권과 직권이요. 기권과 직권. 화산 폭발에 의해 이산화탄소 방출. 그럼 직권에서 기권의 영향을 준 거지요. 예. 답이 빨리 나왔네요. 1번이고요. 10번. 기권, 수권, 직권, 생물권이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지구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상호작용과 그 예이군요. 뭘까요? 가나다 ABC 열대 이상에서 태풍. 요거는 저기 기권하고 수권의 상호작용이고요. 기권과 수권. 기권, 수권, B. 이고요. 그리고 광합성으로 산소 발생. 요거는 저기 생물권하고 기권 사이의 상호작용이고요. 나의 A. 그러니까 2번 넘어가겠습니다. 10번에 2번, 11번. 지구 시스템에서 외권과 다른 권역과의 상호작용. 예. 요거는 외권과 기권. 요거 버섯바위는 기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입니다. 그러면은 3번, 11번이 3번. 아이고야.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가 생명 유지에 기여하는 원리에 옳지 않은 건데요. 직권,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에 있었던 거대한 하나의 대륙, 판게아가 분리되면서 각 대륙에서 다양한 생물이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생명 유지에 기여하는 원리. 네. 이게 해안선이 많을수록 생명체가 살기가 좋아집니다. 그리고 해안선이 생명체가 살기에 참 좋은 조건이에요. 기권, 태양 복사에 의한 자외선을 차단해서 지상의 생물을 보호해 줍니다. 네, 그렇죠. 이 덕분에 살아요. 수권,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바다에 녹으면 과도한 오실 효과 방지해요. 덕분에 생명 유지합니다. 외권, 지구 자기장은 지구로 들어오는 유성체를 대부분 차단해서 요거 유성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차단해 주는 거는 기권입니다. 기권. 외권이 아니라 외권은 태양풍, 우주선을 차단해 줍니다. 그래가지고 지구 자기장은 외권이에요. 12번에 4번. 이거요. 좀 많네요. 맞네. 네. 였고요. 13번입니다.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에 대한 설명 옳은 것입니다. 판의 운동은 조력 에너지가 아니고 지구 내부 에너지고요.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이 지구 내부 에너지의 근원이고요. 태양 에너지는 지구 생명체 거의 대부분의 지구 생명체뿐만 아니라 99.9%였나요? 거의 대부분의 근원적인 에너지입니다. 13번에 3번, 14번. 자, 지구 시스템의 주요 에너지원입니다. 화산 폭발은 지구 내부 에너지고요. 태풍의 발생은 뭐랄까, 물의 수증기의 응결열, 에너지원이죠. 지구 내부 에너지고, 이게 물이 증발을 해서 이 수증기가 다시 물이 돼야 돼요. 증발을 해주게 하는 거, 요거 뭐냐면 태양 에너지입니다. 태양 에너지가 있으니까 증발이 되죠. 요거는 조력 에너지. 달과 태양의 인력에 의해서 밀물성물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요. 15번. 지표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옳은 것 찾아보죠. 태양의 고도는 각도는 지표면과 태양에서 오는 빛의 각도는 A에서 가장 큽니다. 고도는 각도예요. 단위 면적당, 같은 면적당 지표면이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A, B, C에서 모두 같지 않고 A에서 가장 클 거고요. 대기와 해수의 순환을 통해 에너지는
A에서 C로 갑니다. 저緯도에서 고緯도로 A에서 C로. 그러면 1번 이고요. 16번 지구 시스템에서 물의 순환을 나타냈습니다. 옳은 것 찾으래요. 강수량은 그 바다 면적이 지구의 거의 70%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다보다 육지에서 더 많지는 않아요. 바다 면적이 훨씬 더 넓습니다. A 과정 이게 96이 들어왔죠. 그럼 96이 빠져나가야 돼요. 60이니까 36, 16이 아니라 36이 빠져나가야 되고요. A 과정은 물이 흐르면서 지형을 다양하게 변화시키고요. 지구 전체로 봤을 때 총 강수량과 총 증발량은 같습니다. 5번. 그리고 지구 시스템에서 탄소의 순환 과정입니다. 옳은 거 찾아보죠. 생물권에서 탄소는 주로 유기물의 형태로 존재하고요. A가 화석연료 연소를 하면 탄소 이동은 화석연료가 직권이에요. 그리고 기권으로 이산화탄소가 가죠. 연소를 하면 이 화산 분출과 화석연료 연소는 지구 내부 에너지, 화산 분출은 지구 내부 에너지가 맞거든요. 근데 화석연료는 태양 에너지예요. 화석연료가 있으려면 생명체가 있어야 되죠. 그 생명체는 태양 에너지 때문에 생성되고 올 수 있었습니다. 살아올 수 있었어요. 탄소는 B 광합성 과정에서 아니요, 요거는 이렇게 이온은 수권으로 가야 될 때 용의 C이고요. ADE 화석연료 연소, 방출, 화산 분출, 다 위로네요. 대기 중의 탄소량을 증가시켜 지구온난화를 촉진합니다. 네. 18번 보겠습니다. 지구 시스템의 각권 사이에서 탄소가 순환하는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입니다. 옳은 거 찾아보죠. A 과정에서 탄소 기권에서 생물권으로 갈 때 태양 에너지가 이용이 된다. 이거 볼까요? 이산화탄소가 유기물 되는 과정이죠. 광합성이네요. 광합성에서 태양 에너지가 빛에너지가 이용이 되지요. 생물은 이제 호흡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기권으로 보내고요. C가 여기네요. C가 땅에서 하늘로, 이거 화석연료 연소 아니면 화산활동, C 과정을 거치면서 탄소의 존재 형태는 이건 수건으로 가야 돼요. 이온은 D 생물권에서 화석연료가 됩니다. D 과정에 의해 지구 전체 탄소량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물질은 순환을 해요. 1번 18번에 1번이었고요. 19번 질소가 순환하는 과정입니다. 옳은 거 찾으래요. 질소는 기권의 성분 중 78%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합니다. 동물에 전달된 질소는 단백질의 형태예요. 질산이온은 식물이 뿌리로 흡수하는 형태이고요. 동식물의 배설물이나 사체는 분해자를 통해 분해되어 질소가 다시 기권으로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탈질화 세균이면은 3번. 네. 이 분해자가 세균, 곰팡이 이런 걸 의미하죠. 얘네들이 이 배설물이나 사체 같은 유기물을 무기물로 변환시키면서 그 에너지를 본인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균 분해자예요. 20번. 자, 기권의 증상 구조입니다.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이고요. B권의 이름은 중간권. 아이고야, 죄송해요.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이고요. B권의 이름은 성층권. 기온이 높아지는 이유는 위로 올라갈수록 오존층에서 자외선의 흡수량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라고 쓰시면 됩니다. 대륙과 활발한 층은 밑에가 뜨겁고 위에가 차가운 층이에요. 그러니까 대륙권과 중간권 A와 C, 극하달은 하부의 온도가 높고 상부의 온도가 낮기 때문이다 하시면 되겠고요. 기상현상이 나타나는 층은 A, 대륙권입니다. 극하달은
대류 현상이 일어난다, 수증기가 존재한다. 이 두 가지만 쓰시면 돼요. 21번 지구 내부 에너지하고 조력 에너지가 일으키는 자연. 지구 내부 에너지 뭐 지진, 화산, 대륙 이동, 조력 에너지 밀물, 썰물, 예. 아니면 조석 현상 쓰셔도 되고요. AB 값을 계산하래요. AB 값을 대기 중의 수증기, 대기로 갑시다. 빠지는 게 96, 284. 그럼 얼마 빠지나요? 380. 그럼 이거 합쳐서 와, 합친 값이 380이고요. 그리고 바다로 해볼까요? 바다에 강수가 284 되니까, 그리고 지표에, 그러니까 들어오는 게 284, 36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320 들어와요. 그럼 빠져나가는 것도 320. 그러면 A는 얼마가 되나요? A는 60 되겠네요. A 60, B 320이었고요. 탄소 순환 과정입니다.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 가나다? A가 화산가스 분출이래요. 그럼 직권에서 기권으로 분출이 되죠. 직권에서 기권으로. B가 이산화탄소 이용해 기권에서 수권으로. 예, 됐나요? 네, 기권, 직권, 수권입니다. 그리고 네, 실력 업문제까지 풀어보겠습니다. 네, 실력 업문제 1번 보겠습니다. 북반구 어느 해역에서 1년 동안 측정한 수심별 수온입니다. 옳은 거 찾아보죠. 바람은 5월보다 7월에 강하게 불었다. 이거 좀 볼까요? 이게 지금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가 혼합층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람에 의해서 섞여가지고 온도가 같은 층이요. 5월에 보면 0에서 20m랑 40m가 온도 한 40m까지가 혼합층인 거예요. 7월에 보면 한 20m까지만 혼합층이에요. 40m하고 20m하고 온도가 다르죠. 그러면 이때가 한 40m까지, 이때 한 20m까지 5월보다 7월에 덜 강하게, 5월이 더 강하게 분 것 같고요. 해수면하고 수심 100m 사이의 해수 연직 혼합은 8월에 가장 활발했다. 바람이 제일 세면 돼요. 8월에 그렇지 않은데요? 되게 혼합층은 한 20m 정도인 거고, 되려 여기 한 10월, 11월 여기 뭐 한 60m까지 혼합층이 되네요. 요때가 바람이 제일 세네. 그럼 요거는 아니고요. 수심이 깊어질수록 한 100m 보면은 거의 온도 변화가 없죠. 4도 정도로. 1년 동안의 온도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1번에 2번이고요. 2번입니다. 지구 시스템에서 자기권과 오존층이 형성된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오존층이 없었는데 생겼네요. 옳은 거 찾아보도록 하죠. 가시기에는 오존층이 없어요. 자외선이 차단이 안 되고요. 생물권은 오존층 생기고 형성된 게 아니에요. 바다에는 있었습니다. 바다에는 오존층 생기기 전에도 바닷속에는 생명체가 있었어요. 기권의 층상 구조는 가보다 나시기, 그렇죠. 이때는 이제 두 개밖에 없었고, 이때는 지그재그, 찍재그 이렇게 4개 구간이고요. 나시기에 더 복잡해집니다. 2번이었고요. 그리고 3번. 자, 3번입니다. 직권과 다른 지구 시스템 구성 요소의 상호작용을 나타낸 겁니다. 뭘까요? 암석이 퇴적물 되고, 암석이 마그마 되고, 그랬죠. 네. 자, 뭐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옳은 거 찾아보죠. 가의 X 과정에 암석이 퇴적물이 되는 거, 풍화 침식 돼야죠. 풍화 침식. 나의 B다. B. 보다는 기권이겠죠. A나 C. B는 조금 미비합니다. 뭐 생물 뿌리가 바위를 부셨다. 뭐 좀 되게 미비하죠. 수권이나 기권이 되겠고요. 가의 Y 과정. 암석이 마그마가 됐어요. 요거는 지구 내부 에너지죠. 네, 뜨거워서 녹아야 되니까. 석회암은 나의 BC. 예, 생물권에서 탄산칼슘 될 수 있고요. 땅에서 녹아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 괜찮아요. 네, 좋아요. 그러면은 2번. 예, 3번에 2번.
생물권에서 녹아 들어가는 게 뭐 조개 껍데기나 아니면 생선 뼈가루 이런 게 이제 석회암으로 될 수도 있는 거죠. 땅에서 녹아 들어간 성분이 이렇게 탄산칼슘이 돼가지고 침전될 수 있는 거고요. 지구 시스템에서 구성 요소의 상호작용을 여기 기억, 니은, 디귿의 예래요. 기억. 하천수에 의한 침식, 수권과 직권. 수권이 직권에 영향을 준 예이고요. 표층해류, 바람이 불어갖고 물이 흐르는 거죠. 이거는 기권이 수권에 영향을 준 거고요. 디귿은 직권이 기권에 화산 폭발, 화산 활동. 자, 옳은 거 찾아보겠습니다. 빙하는 수권이고요. 그리고 지구 시스템에서 탄소는 직권에 제일 많고요. 화산가스 분출물이 직권에서 기권에 괜찮습니다. 네, 5번, 4번에 5번. 자, 5번입니다. 5번. 지구 시스템의 주요 에너지원을 나타낸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태양 에너지고요. 옳은 거 찾아보죠. 지구에 입사하는 태양 에너지 중 지구 환경에서 사용된 에너지 양은 70%이다. 여기 지금 숫자를 넣으시면 되는데 힘들다. 17.3 중에서 5.2 정도가 한 30% 정도가 30% 정도가 반사됩니다. 나머지 한 20%가 대기에 구름에 흡수가 되고요. 한 50%가 저기 지표면으로 가죠. 반사되는 게 한 30%라서 흡수되는 양은 지구 환경에 활용되는 양은 한 70% 정도예요. 태양 에너지의 영향으로 스폭사, 요거는 저기 지구 내부 에너지이고요. 지구 내부 에너지 일부가 조력 에너지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지구 내부 에너지하고 조력, 그러니까 전환이 안 돼요. 1번. 5번에 1번, 6번입니다. 그리고요, 지구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물의 순환 과정 중 일부입니다. 옳은 거. A 과정은 증발. 지구 내, 태양 에너지 때문이고요. 연간 이동하는 물의 양은 B와 C 플러스 D의 합이 같다. 볼까요? 바다에서 증발하고요. 지표 이동하고요. 지하수 이동하고요. C 플러스 D 플러스 강수량이 B랑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아니고요. 하나 부족하네요. 이 바다에 강수한 양이 A와 B 과정으로 육지에서 증발, 바다에서 증발. 증발한 물은 기권에서 응결해서 기체에서 액체가 되면 액화열을 방출합니다. 6번에 2번, 7번. 그리고요, 탄소가 순환하는 과정의 일부를 표현은 지구 전체 탄소 분포비를 나타냈습니다. 옳은 거 찾아보죠. 기권과 생물권의 동일한 형태가 아니고요. 기권은 이산화탄소, 그리고 생물권은 유기물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직권에 분포하는 탄소의 양은 전체의 99%를 차지한다. 어디 보자. 요렇게죠. 요렇게 합쳐볼까요? 86, 99 정도 차지하네요. 화석연료 사용량이 증가하면 지구 전체 탄소량은 유지됩니다. 그냥 기권의 탄소량이 늘어날 뿐이에요. 2번, 7번에 2번, 8번. 그림은 지구 시스템에서 기권과 다른 권역 사이의 연간 탄소 이동량, 각 권에 존재하는 탄소량을 나타낸 겁니다. 자, 옳은 거 찾으라고 나왔습니다. 지구 시스템에서 탄소는 대부분 고체 상태, 직권에 존재합니다. 거의 대부분. 거의 대부분 직권에 존재합니다. 기권에 존재하는 탄소량은 매년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게 거의 일정하게, 거의 비슷하게니까 매년 일정하게는 아니고요. 거의 비슷하게. 좀 이렇게 좀 많아지는 해도 있고, 적어지는 해도 있고, 근데 이제 계속 매년 조금씩 증가하니까 지구온난화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사막화는 기권의 탄소량을 감소시키는 영향을 한다. 사막화가 되면 식물이 없죠. 그럼 광합성을 못 하겠네요. 그럼 이산화탄소를 식물들이 덜 흡수하겠네요. 되려 늘겠습니다. 그러면 1번이었고요. 그리고 직권의 변화네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양호원 과학학원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사랑합니다.